사라 블레이클리라는 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라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대요. 이번 주엔 뭘 실패했니? 그러면 사라는 한 주간 어떤 실패를 했는지 조잘조잘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버지는 잘했다 하며 칭찬을 해주셨다네요. 매 순간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의 칭찬이 생각나서였을까요? 그녀는 성인이 된 후 평범한 판매사원으로 숱한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침내 억만장자 CEO가 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처음 살아보는 여전히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사는 덩치 큰 아이들이죠. 최근엔 어떤 실패를 해보셨을까요? 실패하면 속이 좀 상할 순 있지만 마음이 자랄 때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더 좋아질 거고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용환의 어른이 되어도 듣고 올게요.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엔 우린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어른이 되었어도 그대로 여전히 널 좋아할까? 아님 어쩌다 한번 보는 그저 그런 친구로 남아있을까? 일주일에 5번은 널 적어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졸업할 1년 뒤 너와 난과는 어떤 사이일까? 선생님한테 혼났지, 수업시간 뺏긴 가사지, 넌 대생 가사였는데 반쯤 남긴 채로 들켰지. 언젠가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질 때 무대 위 서있는 내 모습 앞 유일한 관객이 너였음에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에 우린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얼마 시간이 지나도 얼마 우린 어떤 살까? 만약 너도 같은 생각이라면 말야 함께 난 언제나 오직 너뿐이야. 19이 됐고 딱 1년 뒤에 어른이 되지. 미래는 너와 나는 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그저 너와 함께고 싶은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는 웃고 떠들 옛날 얘기가 되겠지. 우리가 20살이 되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아마 넌 대학교를 갈 거고 난 노래 부르겠지. 랄랄라 졸업사진을 보면서 그래 그땐 그랬지라며 지금 이 순간을 웃으며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에 우린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얼마 시간이 지나도 얼마 우린 어떤 살까? 만약 너도 같은 생각이라면 말야 함께해줘. 난 언제나 오직 너뿐이야. 내가 어른이 되어도 그때도 날 여전히 좋아하고 있을까? 아니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때도 난 널 변함없이 좋아할 것 같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에 우린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 얼마 시간이 지나도 얼마 우린 어떤 살까? 만약 너도 같은 생각이라면 말야 함께해줘. 난 언제나 오직 너뿐이야.
네, 5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첫 곡으로는 용환의 어른이 되어도 듣고 왔습니다. 5월의 짧은 징검다리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과 복작복작 정신없으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테고 모처럼 찾아온 휴식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겠죠. 반복되는 일상의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 가끔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어떨 땐 행운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오랜만에 마주한 공휴일에 다들 에너지 가득 채우셨길 바랍니다. 여는 말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사라 블레이클리는 1990년대 후반에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 CEO라는 수식어를 달았다고 해요. 사업 초기엔 팩스 기계를 파는 방문 판매원이었는데 무려 7년 동안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면서 명함도 찢기고 건물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갖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저축한 돈이 고작 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갈까 내 자신에게 베팅을 할까 하다가 후자를 선택했고요. 그렇게 태어난 브랜드가 지금의 보정속옷 브랜드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사라가 이렇게 실패를 견뎌낼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부로부터 받은 긍정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정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좋은 습관들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항상 가장 많이 듣던 말이 겸손해라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항상 뭔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그 겸손해라 라는 말이 자꾸 저를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그나마 좀 제가 그나마 겸손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다다 어린이날 기념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연은쌤과 함께하는 화요 명화 산책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현대작가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을 선정해 오셨는데요. 단순한 공룡 그림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 조금 이따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알림사항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후 7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미사가 5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 10시부터 8시에 진행됩니다. 정의와 평화를 향한 40년의 여정 사진 전시회도 가톨릭센터 대청길러리에서 함께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 제24회 젊은이 성령축제가 5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5월 25일 월요일 5시 반까지 부산 주교자 중앙성당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열정, 복음적 실천이 동반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참가비는 1박 2일 6만원, 당일 참가는 만원이고요. 기타 문의는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정아, 오늘 어땠어? 다정이들은 어린이 때로 돌아간다면 이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용돈을 더 받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공감 한 스푼, 수다 한 모금 하실래요? 다정아, 오늘 어땠어? 요즘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재능 넘치는 어린이 참가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론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보단 꿈을 선택해 달려나가는 만큼 우리 어른들이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날 기념, 어린 시절에 데뷔한 스타, 세상을 놀라게 한 스타들의 노래를 만나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인데요. 마이클 잭슨은 불과 11살의 나이에 잭슨5 메인 보컬로 화려하게 데뷔했고요.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 가창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던 꼬마 스타였죠. 또 Z세대의 아이콘 빌리 아일리시는 13살에 데뷔했는데요. 18살이 되던 해엔 그래미 4대 본상을 휩쓸며 마이클 잭슨의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답니다. 와, 21세기에는 빌리 아일리시가 대세인 것 같은데요. 두 천재 뮤지션의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죠. 잭슨5의 I'll Be There,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오션 아이즈 듣고 올게요.
some time. Can't stop staring at those ocean eyes. Burning cities and napalm skies. 15 flares inside those ocean eyes. Your ocean eyes on fire. You really know how to make me cry when you give me those ocean eyes. I'm scared. Never falling from quite the side, falling into your ocean eyes. Those ocean eyes. I've been walking through a world gone blind. Can't stop thinking of your diamond light. Careful creature made friends with time. He left her lonely with the diamond mine. And those ocean eyes on fire. You really know how to make me cry when you give me those ocean eyes. I'm scared. Never falling from quite the side, falling into your ocean eyes. Those ocean eyes. You really know how to make me cry when you give me those ocean eyes. I'm scared. I'm never falling from quite this high, falling into your ocean eyes. Those ocean eyes. 네, 잭슨 5의 I'll Be There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Ocean Eyes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전 잭슨 5로 활동했던 거를 사실 얼마 전에 알게 됐었어요. 잭슨 5는 완전 다른 그냥 그룹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잭슨? 이거 뭔가 익숙한데 싶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 저는 Love Never Felt So Good인가? 그 노래 정말 좋아하고요. 빌리 아일리시 노래도 평소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오션 아이즈는 좀 예전에 나온 데뷔 초에 나온 노래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소셜미디어에서 챌린지로 다시 한번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빌리 아일리시의 음색과 지금 빌리 아일리시의 음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 정말 이 가요씬에 충격을 줬던 이 시절 오션 아이즈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정말 천재가 맞긴 했다라는 그런 말이 다시 돌곤 했습니다. 다정아, 오늘 어땠어? 어린 시절에 데뷔한 스타를 주제로 오늘 플레이리스트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세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요, 우리나라죠. 영원한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가수가 된 아이유입니다. 아이유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요. 이제는 가수가 아니었던 날보다 가수로 산 날이 더 많은 중견 가수가 됐죠. 배우로서도 입지를 굳혔습니다. 드라마 나이 아저씨에서 보여준 처연하고도 단단한 모습부터 폭삭 속았수다가 보여준 절절한 연기까지 앞날이 더 기대되는 그녀의 데뷔 시절 노래를 띄워드리면서요. 오늘 다정아 오늘 어땠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유의 미아 함께 들어보시죠.
다다다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샤워타월 세트 전문업체 범양산업에서 샤워타월 세트, 부산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생명쌀 4kg, 용호동 W스퀘어 1층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국수, 한우 사골로 우려낸 소머리곰탕도 맛있는 옛날국수집에서 2만 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명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드립니다. 명작의 숨결을 따라 작품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는 시간, 화요 명화 산책. 네, 화요 명화 산책, 미술 칼럼니스트 정연은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 미술 작품을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제가 미리 이제 엿봤는데 그림을 네. 네, 왠지 어린이날을 맞아 고심해서 가져오신 작품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날이라 신경 좀 썼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오늘은요, 미국의 현대 작가 장 미셸 바스키아가 24살이던 1984년에 제작한 페이즈 디스펜서라는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작품 왠지 대중매체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공룡 그림인데 마치 좀 만화 같아요. 그쵸? 네. 딱 보면 그냥 만화 같죠? 네. 네. 작품 보시면 검은색 공룡 한 마리가 서 있는데요. 빨간 눈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도 무섭지는 않고 오히려 좀 귀엽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엄청 만화 같고 귀여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만화 그림처럼 마치 이렇게 전혀 정교하지도 않고요.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어린아이 낙서처럼 보이기도 해요. 작품 전체에 사용된 색도 많지 않은데요. 검정, 노랑, 빨강, 그리고 하얀색이 전부예요. 맞아요. 엄청 단순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이 작품을 한 번 보면 작품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건 아마도 이 단순함이 오히려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 작품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오일 스틱을 사용해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크기는 약 183cm 그리고 122cm 정도 돼서 실제로 보면 꽤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현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183cm에 122cm. 보기보다 대형 공룡 그림인데요. 네. 귀여운 줄 알았더니 엄청 크네요. 네. 네. 근데 제목이 다이너소어나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공룡 느낌이 아니고 네. 페즈 디스펜서예요. 이 페즈 디스펜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조금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건데요. 페이즈 디스펜서는 오스트리아 캔디 브랜드인 페이즈를 담아서 하나씩 뽑아 먹을 수 있게 만든 사탕통을 말해요. 네. 길쭉한 사각통 뚜껑 쪽에 캐릭터가 달려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젖히면 페이지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캐릭터 마케팅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상품이죠. 이 작품은 바스키아가 페이지 디스펜서 캐릭터 중에서 공룡 이미지를 골라서 자기 특유의 거칠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서요.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공룡이 페즈 디스펜서 캐릭터에서 온 공룡이었군요. 네.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사탕을 꺼내 먹는 통인데요. 네. 근데 바스키아는 어떤 의도로 이 장난감이 붙어있는 캐릭터를 화폭으로 옮겨 담으려고 한 걸까요? 네. 바스키아가 생각한 페이지 디스펜서는요, 단순한 사탕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 공룡은 장난스럽다기보다는 조금 거칠고 낯선 느낌을 주고 있죠. 네. 그건 작가가 즐겁고 가벼운 물건을 무겁고 강한 이미지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죠. 겉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요,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현실의 거친 세계가 극단적으로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바스키아는 익숙한 장난감을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해요. 네, 이 장난감 그림이 하나의 상징이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렇죠. 공룡은 멸종된 동물이죠. 네. 그리고 이 페이지 디스펜서는 대량 생산되어서 소모되고 또 버려지는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소비되고 버려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바스키아는 공룡의 머리 위에 자신의 전매 특허인 노란 왕관을 또 그려놓았어요. 이 왕관은 그냥 멋으로 그린 장식이 아닌 거예요. 이 왕관은 이건 아주 중요한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표시인 거예요. 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왕관은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는 상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장난스럽게 그린 바스키아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결국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일까요? 네, 이 작품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요, 작품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바스키아의 그림은 낙서처럼 자유롭고 거칠지만 그 안에는 사회 비판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왕관이나 해골 또는 단어나 기호와 같은 상징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요. 이처럼 직관성과 함께 의미의 깊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과 예술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일까요? 당시에는 낙서라고 치부되기도 했던 바스키아의 작품이 오늘날 다양한 상품에 또 인쇄돼서 소비되는 현상이 바스키아 예술의 대중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거리에서 시작된 그의 작업이 이제는 일상 속 물건으로 확장된 거죠. 네, 바스키아가 원래 거리에서 작업을 했었나요? 네, 바스키아가 현대미술의 거장이 되기 전에는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 벽면을 무대로 활동하던 전설적인 그래피티,
즉 길거리 낙서 아티스트였어요. 네. 캔버스 위에서 더 복잡한 예술을 펼쳐보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래피티 활동을 접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그 시절 사용했던 기법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이 작품에서 풍겨나오는 거칠고 즉흥적인 에너지는요, 이런 작업 방식 덕분인데요. 빠르게 마르는 아크릴 물감의 특성과 또 투박하고 직접적인 질감을 주는 오일 스틱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거리 벽면에 낙서한 듯한 효과를 냈지요. 그래서 뉴욕의 골목 벽면 어디선가 꼭 떼어온 것 같은 그런 즉흥성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왠지 괜히 낙서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었군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화요 명화 산책 바스키아의 작품 패즈 디스펜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피터 폴과 메리의 퍼프 더 매직 드래곤 듣고 올게요.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Little Jackie Paper loved that rascal Puff and brought him strings and sealing wax and other fancy stuff.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Together they would travel on a boat with billowed sail. Jackie kept a lookout perched on Puff's gigantic tail. Noble kings and princes would bow whene'er they came. Pirate ships would lower their flags when Puff roared out his nam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A dragon lives forever, but not so little boys. Painted wings and giant's rings make way for other toys. One gray night it happened, Jackie Paper came no more. And Puff, that mighty dragon, he ceased his fearless roar. His head was bent in sorrow, green scales fell like rain. Puff no longer went to play along the cherry lane. Without his lifelong friend, Puff could not be brave. So Puff, that mighty dragon, sadly slipped into his cav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네, 피터 폴 앤 메리 퍼프. 네, 피터 폴 앤 메리 퍼프 더 매직 드래곤 듣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 듣는 동안 여는 쌤이 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컬러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이 노래가 또 이 매직 네. 드래곤이 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막 착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맞아요. 또 이 바스키아의 작품 패즈 디스펜서 이 작품도 보다 보면 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보면. 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작품 이야기 해보자면요. 바스키아의 작품을 유파나 사조로 분류하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기법적으로 본다면 그의 작품은 밑그림 없이 바로 그려나가는 이 속도감과 즉흥적으로 펼치는 거리 예술의 속성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조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신표현주의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이 신표현주의가 뭐죠? 네, 신표현주의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풍미했던 예술 사조인데요. 작가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거칠고 즉흥적으로 드러내는 게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형식보다 표현을 중요시하고요. 인물이나 형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강렬한 원색의 대비를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들 작품은 다소 미완성처럼 보이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바스키아만의 특징을 덧붙이자면 그래피티 아트, 즉 거리 문화에서 출발한 자유로운 낙서 감각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흑인의 정체성, 권력, 차별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아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요. 네.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스키아인데요. 안타깝게도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네. 화가로서의 그를 평가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화가로서 장 미셀 바스키아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거리의 낙서, 그래피티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는 백인 중심의 미술계에서 흑인 예술가로서 겪어야만 했던 차별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요. 작품의 핵심 주제로 드러내 보이면서 보편적 감정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만화, 성경, 인종차별의 역사, 해부학 등과 같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한 화면에 배치해서 새로운 맥락을 창조했는데요. 그의 화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그가 8살 때 겪은 교통사고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바스키아는 이 사고로 팔이 부서지고 장기를 심하게 다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었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레이스 아나토미라는 의학 서적, 즉 해부학 네. 책을 선물했는데요. 어린 바스키아는 병상에서 인체의 세밀한 도해를 보면서 큰 충격과 매력을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뼈와 해골 이미지를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독특한 화풍의 근원이 되었지요. 네, 이게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겪은 뒤에 회복 과정에서 그림을 시작했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멈춤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낯선 시간이죠. 하지만 바스키아의 예처럼 어떤 이에게는 사고나 병으로 인한 요양이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 앙리 마티스, 앤디 워홀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만의 감각과 시선을 발견했어요. 네. 바쁘게 흘러갈 때는 모르고 지나쳐 버리던 감성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 속에서
자신이 진짜로 보고 싶었던 거, 또 그리고 표현하고 싶었던 게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주어진 휴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숨겨진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어쩌다 강제로 주어진 휴식도 꽤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바스키아 패즈 디스펜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은쌤은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네, 이 바스키아의 페이지 디스펜서를 보고 있으면요. 오늘 같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주면 딱 어울리는 아, 그런 장난감 맞아요.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사탕이 나오는 귀여운 물건처럼 보이지만 또 이 작품 자세히 보면 조금 낯설고 이상한 느낌도 들죠. 마치 이게 아직도 그냥 장난감으로 보이니? 하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어른들의 복잡한 현실이 한 화면에서 만나는 순간 같지 않나요? 네. 바스키아는 우리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한 번 더 상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의 눈으로 보면서 더 자유롭고 더 재미있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라고 말이죠. 네, 화요 명화 산책 오늘 장미실 바스키아의 작품 패즈 디스펜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그림 준비해주신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어 듣고 올게요.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하는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비명과 함께 깼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 놓고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하는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보유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훌쩍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훌쩍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오늘 수고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같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이건 약 5개월 전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뇌종양이죠. 지금은 회복했지만 누구라도 이것을 받길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제게 선물과 같았습니다.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무언가와 맞닥뜨리거나 원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과 마주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선물이라고요. 좋은 생각 2022년 2월호 중에서 사라 블레이클리는 오늘 어떤 실패를 했는지 물어봐 주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시련이나 실패가 삶의 방향을 더 의미 있는 곳으로 틀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오늘이 또 내일이 늘 여러분의 삶의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요. 어린이날 특집 다다다 함께 해주신 다정이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곡으로는요. 어린 시절 데뷔해서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 김완선 리듬 속의 그 춤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유정원,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였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